예,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 일가를 대부분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내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전격 수용한 속내도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도 이제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 일가를 모두 이제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물론 네. 이제 뭐 장성택 있고 부인 이제 김경희, 뭐 이제 이쪽은 아닐 거고요, 그죠? 그렇죠. 이제 본가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장성택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딸이 있었는데 죽었고요. 네네. 자손은 이제 없는 상태고, 주로 보면 대상이 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성택 행정부장의 형제가 3남 2녀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위에 형이 2사람 있었고 장성택 행정부장이 있고 또 여자 형제가 있는데 위에 두 형제 남자 형제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장성들이었는데 다 이제 사망했고요. 사망했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장성택 행정부장의 이제 그 누나 예. 누인 장계순, 그다음에 매형이 이제 전영진 쿠바 대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조카 장영철 말레이시아 대사 그 가족들이 이제 처형됐다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뭐 그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개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진 위원께서 지금 뭐 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흔히 아들, 딸, 손자, 손녀, 매형, 조카의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처형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일들이 뭐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과거에 이 정도까지는 안 했었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제 황장엽 비서 여기 대한민국이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가족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직도 살아 있고요. 예. 여기 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황 선생님을 압박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부인이나 딸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수용소에 감금을 해서 이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숙청 사례를 보면 이제 김창봉 이민무력상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도 그 본인도 사실은 살려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저옥통일 되는 것을 되는 날을 끝까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살려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대 멸조 가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은 진짜 뭐 북한 역사상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사실 뭐 김정은 본인도 예. 장성택의 조카입니다. 예. 예, 육족의 조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백두혈통에 도전을 한 고모부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앞으로 저렇게 되면은 좀 무사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예. 네, 뭐 3대에 걸쳐서 직계 가족을 다 처형했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일가 전체를 처형한 거 속내가 뭘까요? 공포 정치 일환일까요? 만약에 이제 그 일가들에 대한 그런 처형이 이루어졌다면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 지우기 그 작업을 그 직계 가족부터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 장성택 행정부장의 그 주변 인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에 뭐 도전하거나 또는 네. 북한 체제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사전에 완전히 예방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처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앞으로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직 우리 예. 정부에서 뭐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그 제보를 개멋준다. 이걸 이제 다시 증명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북한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뭘 언급을 했냐면은 네. 남북 관계 발전시키자. 조국 통일을 위한 데 모든 힘을 합치자. 여기에는 과거에 그 행적이 어떻든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이제 다 용서하고 뜻을 합치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또 이제 이건 뭡니까? 이 장성택 본인뿐만이 아니고 이게 손자, 손녀들까지 처형을 했다면 이건 나치보다 더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나치와 맞먹는 그런 나치는 유대인들을 아예 멸족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3대 멸족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북한의 이중성, 그야말로 냉온탕을 오고 가는 그런 이중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현 의원님, 뭐 어린아이까지 지금 뭐, 네. 손자, 손녀까지 이제 뭐 처형했다 이런 네. 소식통에 따르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궁극적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일까요? 확인이 될까요?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뭐 이게 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 텐데. 아마 이런 상황들은 예. 앞으로도 뭐 확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북한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의 그 숙청 작업이 사실 50년대, 1950년대, 60년대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그때도 보면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숙청, 이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설 또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간접적으로 했던 사안들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숙청이 그야말로 어떤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또 네.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북한으로서 상당히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아마 북한도 이러한 것을 뭐 구체적으로 그 자신들이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뭐 다음 달에 이제 개최하는 쪽으로 뭐 남북 간의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북한 내부에 조금 이런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역시 이제 관계없이 진행이 될까요?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부분은 예. 북한이 먼저 지금 이번에 예. 어제 그 전격적으로 다른 전제 조건 없이 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아마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예. 2월 16일이 김정일 위원장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16일이 지나는 그 주 또는 17일 이후부터 한 1, 2주일 사이가 그 이산가족 상봉의 그 날짜로서는 최적기다 이렇게 봅니다. 키리졸 훈련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발이 이산가족 상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부분인데, 물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먼저 제기를 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고, 네. 장소 문제도 금강산에서 이미 작년에 하기로 한 것이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저는 사실 좀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하기로 했던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있었대요. 예, 4일 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연기를 시켰거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도 연기했고. 올해도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제안했는데 1월 6일 때 제안했을 예, 때는 예.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에 이제 코에 하고 걸고 있어요. 구실을 걸고 이제 좋은 계절에 고조를- 만나자. 예, 이렇게 좋은 계절. 이산가족 만나는 게 좋은 계절이죠. 따로 오랜만에 있습니다, 사실. 태도를 바꾼 거죠. 태도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네 페이스대로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주도하겠다. 거죠. 네. 먼저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제안했을 때는 한 방 얻어 맞았죠. 자기네가 이제 호를 찔렸는데 지금은 중대 제안을 계기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자기네 페이스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하자는 시점이 2월 중순입니다. 2월 중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훈련 통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훈련 두 개.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이게 다 엮어놓은 겁니다. 지금 군사훈련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비핵화 조치를 위한, 그러니까 핵 재난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자. 비방중선, 이 여러 가지 패키지에 이제 엮어놓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현재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했는데, 화답을 했는데, 저는 좀,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 사실. 보인다. 예. 뭐 북한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서도 뭐 장소는 금강산으로 특정을 했지만 시기는 좀 우리 쪽에 넘겨줬습니다. 네. 뭐 설 지나고 나서 편한 대로 남측이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양보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백지 수표를 우리 쪽에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김광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기를 북한이 전격적으로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북한이 남관계 판을 북한이 예. 끌고 가겠다 이런 지겠다.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랄지 또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육자회담 재개 이 과정에서 사실상 그 남관계를 어느 정도 좀 정비 또는 개선시키지 않고는 북한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관계를 좀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서 남북 양쪽 어느 쪽에 의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틀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트는 쪽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이번에 이 인도적 사안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또 틀어버린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남관계에 대한 북한의 이미지 또는 김정은 제1위원장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아마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2월 초에 키리졸브 훈련을 이제 우리가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2월 말에 예, 실시하죠. 다음 주에 이제 통보를 통보하고 하죠. 이제 예. 2월 말에 이제 훈련이 실시가 되는 거고 시점으로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쨌든 뭐 시점은 우리한테 이제 넘겼고 장소를 이제 금강산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금강산 재개 문제도 좀 논의에 이제 끌어들이자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네.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만약 실현을 시킨다면은 이게 참 상황이 변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이런 비유가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기를 먹는 동물이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풀을 먹고도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된다는 예.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 참 믿op지 않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우리 몇 달 전에 이미 북한의 행태를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공짜로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맨입으로 안 해주겠다. 예. 이산가족 상봉 뭘 대가를 받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역시 사실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거든요. 네. 2월 중순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2, 3주가 걸립니다. 실무회담까지도. 네. 이게 하려면 한데 그거는 좀 생략하더라도 빨리 하더라도 이제 2월 중순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예정대로 하겠다는 걸 통보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끝나자마자 상봉 끝나자마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네. 과연 북한이 그런 걸 다 허용을 하면서 말하자면 선심을 그렇게 베풀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취해질 것으로 이렇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처럼 할까? 저는 이 문제에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난해 추석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랑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같이 제안해왔는데 네. 우리 정부가 금강산은 받지 않고 이산가족만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네. 이런 일련의 흐름은 남관계에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다.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키리졸브 훈련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네. 키리졸브 훈련을 통해서 북한이 받는 압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또 우리 정부 일각에서 그 키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의 군사적인 이른바 도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들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제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유연성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지금 6년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랄지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문제랄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북한의 입장이 나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좀 만들어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 쪽으로 간다면 이러한 흐름이 남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군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군사 긴장된 부분들을 좀 톤다운 시키는 이런 부분이랄지 또는 고위급 회담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제안했거나 또 북한과 일정 정도 협의가 됐던 사안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낸다라면 남관계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키리졸브 훈련인데요. 예.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남관계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실무 접촉 과정 중에 틀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키리졸브 훈련은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키리졸브 100% 훈련은 아닙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그렇습니다. 아마 키리졸브 훈련은 이제 제대로 아마 앞으로 갈 텐데
거기에서 아마 북한이 기대하는 부분은 미국의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랄지,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랄지. 그러면 지금 이번엔 좀 안 하기로 한다는 지금 좀 빠지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북한을 좀 자극을 안 하겠다 또는 예. 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러한 선에서 남북 당국의 어떤 그 의견들이 내용적으로 좀 서로 좀 그 서로 간의 입장들을 좀 인정해 준다라면 예. 문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북한의 송은에는 사실 뭐 이산가족보다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꼭 필수적으로 북한이 해야 될 조치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그 정례화랄지 예. 제도화 또는 다양한 어떤 상봉 방식 예. 예를 들면 화상 상봉이랄지 이런 것들의 여지들을 좀 열어놓으면서 남관계를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북한이 좀 더 그 열어놓는다면 예. 이것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북한도 지금 이제 그 30일 이후에 그 1월 30일 이후에 이제 실천적 조치들을 좀 취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상호 비방 중지 문제랄지 또는 군사 서해상의 군사 하고. 부분에 있어서 네. 좀 그 전개된 북한의 군사 시설들이랄지 무기들을 좀 뒤로 뺀달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남관계 차원에서 신뢰를 우리 측에 주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산가족 항복 행사도 그렇고 최근에 북한 움직임이 신년사나 중대대안에서 했던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도발 가능성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자기 페이스대로니까 네.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하면서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와 함께 이제 신선호 유엔 대사는 또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례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네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미가 져야 된다. 그렇죠. 예,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 발 뺄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언제든지 도발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동시에 핵무기 이거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하고 있다.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하고 있다. 이걸 또 분리하겠다 자기네. 이걸 딱 확실하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PS에 목표를 찍어 넣으면은 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신호가 다른 신호들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 들렸다 가자 저기 들렸다 가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찍어 놓은 그 목표 지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북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이산가족 상봉 하자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하나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신뢰를 쌓는 예. 방향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동안에 뭐 저기 많아 7월 10일 날 우리가 금강산 관광 이제 제의가 이제 거부가 네. 됐었고요. 네. 8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했고 8월 23일에 남북 접촉 실무 접촉을 했는데 또 9월 21일에 북한이 이산가족을 돌연 연기하고 네. 뭐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뭐 남북 사이에 공식처럼. 상당히 뭐 이렇게 믿음을 쌓기보다는 네. 좀 불신감이 많이 좀 팽배했던 게 사실인데 네.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특수부대를 방문하고 네. 뭐 비방 뭐 저 중상 하지 말자 그래놓고 네. 특수부대 방문해서 뭐 네. 우리 인천공항을 모델로 해서 무슨 뭐 야간 공격하는 침투 훈련도 훈련.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역시 지금 이제 북한이 그런 그 군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주목을 하고 예. 또 상당히 신중하게 또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예.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 아마 우리 키리졸브 훈련에 대응해서 북한도 아마 동계 훈련 또는 훈련들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훈련하면 북한도 같이 하고 북한이 하면 우리가 하고 이런 식의 그 상황들이 계속
적으로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북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역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남북 당국의 적극적 노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은 예, 전 모순적인 행동이죠. 원래 최고 지도자, 특히 김정은의 행동들은 다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공세하면서 동시에 그 기습 타격 부대들 2곳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특수부대요. 네. 위협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 공수부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특수부대 또 갔었는데 그런 거 봐서는 결국은 우리가 주는 메시지 정확히 이해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선택권도 있다.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읽고 네. 북한이 현재 근본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뢰도를 어떻게 하나하나씩 구축해 나갈지, 쌓아 나갈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